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역은 현대차 그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안에서 그동안 주가를 못 갔던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주가를 강세를 보여줬던 배경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어떨지도 궁금해요. 현대모비스가 이 정도 올라가면 네. 상한가 간 겁니다. 그런 건가요? 그 정도의 파장입니다. 갖고 계셨던 분들 속 다 죽을 뻔했거든요. 네네. 드디어 움직이네요. 드디어. 네, 그래서 와,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오기 시작하면서 1분기 때 그렇게 실망감을 줬어라고 했던 종목이 이제 지금은 또 바꾸기 시작하면서 네. 따라한 거 아닙니다. 누구 따라한 거 아닙니다. 네. 네,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모비스가 나왔던 게 이제 전기차 커지다 보니까 이제 또 부품 확대되고 하는 변화들 거기다 네. 또 하나 알르니가 하나가 있었는데 알는이요? 예, 뭔가요? 중국 공장이었습니다. 중국. 네, 이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아예 공장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수출 기지 쪽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기 이번 실적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한쪽도 하나의 그렇게 되면 좀 적자 폭을 보던 그러니까 좀 그 알터니를 빼는 꼴이 되겠죠. 네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좀 더 시원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가도. 네, 그렇게 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분기 때 좀 실망을 줬던 부분들이 2분기에는 개선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1분기 때는 약간 좀 현대모비스 입장 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한 꼴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 나가기 위해서 부품 쪽을 약간 좀 저희 전문 용어로 CR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즉 단가 인하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그대로 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저평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추가 레벨업이 되느냐 네. 역시나 1분기랑 똑같아 그러면 가려고 하다가도 또 못 빠져버리겠죠. 가겠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과 함께 좀 2분기 실적 변화를 확인하는 게 우리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네. 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N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5N? ON, 5N이에요? 확실한가요? 5N. 5N. 네. N이 5개. N이 5개. 네. 아이오닉 5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이오닉 5N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좀 다른 전기차랑 차이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현대차 그룹의 좀 기대감으로 수익성을 좀 끌어올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혹시 보셨나요? 아이오닉 5N. 겉모습만 봤는데 네. 사실 자동차 겉모습은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네. 거기서 거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게 말해주세요. 혹시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화나실 수도. 네. 이제 성능 쪽에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외관은 아이오닉 5랑 똑같습니다만, 네네. 근데 거기서 N이 붙었다는 얘기는 뭔가 뉴하고 뭔가 이제 내추럴하고 이건 아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성능 네네. 쪽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전기차 쪽의 스포츠카급 이런 식의 변화. 그런데 그 전기차, 그러니까 스포츠와 좀 카와 좀 다른 게 네. 토크도 높이고 여러 가지 다 높였는데 배터리 용량도 같이 높였습니다. 아. 효율도 좋은 거죠. 네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충전 같은 경우도 쾌속이 아니죠. 고속 충전이 멀티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네.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쭉 끌어올립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갖은 고사양들은 다 담겨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그냥 안정적인 모드도 있겠지만 스포츠 모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타보곤 쉽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렇죠. 네. 가격이 그럼 그렇게 고사양만 들어갔으면 비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모릅니다. 그건 아직 제가 모르나요? 현대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죄송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너무 이야기에 빨려 들어서 그래서 예. 얼마인데요 이런 느낌으로. 뭐 제가 깎아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에 책정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그러면 그 수요가 중요하겠죠. 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이런 고성능 쪽은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Q가 받쳐주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아직은 저희가 전기차가 이제 확산이 돼 가는 중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성능이 나왔다 그래서 우와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저항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고. 네. 근데 또 현대차 그룹이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피크아웃의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내 지갑은 가벼워졌는데 네. 혹시 자동차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차가 있는지 먼저 여쭤봐 주셔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너무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차를 바꾸고 싶은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거기다가 또 금리도 여전히 고공행진에서 안 떨어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고민이 많겠죠. 네네. 그러면 금리 안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내 지갑은 얇아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그만큼 과거만큼 계속 이어지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차는 역시나 내가 필요한 거니까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시각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은 좀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걱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독일 차도 마찬가지고 일본 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지가 않습니다. 비싸게 거래되는 자동차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기차 쪽에서 독주를 하고 있고 네.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거의 80%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전기차로 잘 가고 이를 충분히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평가를 더 밸류를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를 잘 팔아서 그쪽까지 우리도 테슬라만큼 할 수 있는데 왜 우린 이거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실적 대비보다도 어떤 우리 멀티플을 좀 올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되면 그때는 현대차가 폭발합니다. 20만 원대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네. 근데 그게 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조지아 공장 쪽에서 어떤 성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변화가 되겠죠.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가를 봤더니 오늘 현대차는 한 2% 정도 오르고 현대모비스 6%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상승률의 차이가 그럼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못 가서 좀 더 많이 오른 걸까요? 그렇겠죠. 근데 좀 서러워서 서러워서. 울다가 지쳐서 예. 우리도 좀 봐주세요. 네네. 실적 좀 바뀔 것 같아요. 라고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게 다지.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껑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현대차도 좋은 실적 발표를 해도 시장의 반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그렇게 썩 이만큼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네. 보면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좀 모비스가 더 많이 간 거는 그간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보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나요? 그룹 내보다 자동차 부품주를 좀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동차 쪽도 같이 살아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가 너와- 살아야 뭐 전기차도 팔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와 나와 우리 같이 살아보자. 우리 산업입니다. 진짜 그런 의미의 우리 산업인가요? 죄송합니다. 막 던졌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네, 우리 산업. 네, 우리 산업입니다. 이 회사가 공조라고 하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열 관리나 이런 가는 회사와 전장 부품들을 같이 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의 HVAC라고 하는 액추에이터가 HVAC 액추에이터가 뭔가요? HVAC는 묻지 마세요. 그거 알려고 하다가 네. 예, 머리 힘들었어요. 액추에이터는 그겁니다. 전기로 인해서 동력을 가해지는 장치를 얘기하는데 네네. 관련돼서 부품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품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문과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테슬라 전 모델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써보니까 좋은데 우리 사이버 트럭도 해줘. 수주를 받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까지 나간다 그러면 테슬라가 크는 만큼 그대로 클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게다가 또 히터 관련된 쪽들도 스텔란티스부터 GM까지 다 들어가는데 현대차 쪽은 2024년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전기차는 네. 열이 상당히 많이 또 자체 마찰열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죠.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열 관리가 좀 내연기관과 좀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거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한운 시스템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이 훨씬 더 성장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2년간 여러 가지 투자 때문에 적자 폭이 좀 이어졌었는데 네.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좀 매출도 낼 수 있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승전 테슬라. 기승전 테슬라에 납품만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짱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보다는 자동차 부품으로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우리 산업 너와 나 모두 우리 산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두 정거장 걸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